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트럭을 리뷰하게 됐는데요. 오늘 준비된 차량은 타타데우 상용차의 막내이자 이 부활을 알린 더 센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이 준중형 트럭 10수년간 현대차 마이티가 독점을 하던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즈 엘프 등 몇몇 수입차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판매 실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 마이티의 독점적인 시장이었는데요. 2020년 말 이 출시된 더 센이 이 준중형 트럭 시장에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지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현대차 마이티에게 굉장히 많은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2020년 더 센이 출시된 이후 현대차 마이티가 어떻게 변화됐냐, 이 더 센에 풀에어 브레이크가 기본 장착된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차 마이티에서도 이 에어 브레이크를 옵션 혹은 상위 트림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대차에서 ZF 8단 변속기를 넣기 시작하는데요. 이 더 센의 출시는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지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 준중형 트럭 시장에서 경쟁자인 마이티가 조금 더 발전하고 둘의 경쟁이 소비자들 그리고 시장 전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끈 모델입니다. 사실 이 차가 출시된 지 2년이 갓 넘긴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겉모습에 봤을 때 포인트 3가지를 찝자면, 첫 번째는 그릴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검은색 플라스틱 소재로 이 그릴부가 꾸며졌었는데요. 이 그릴부가 이렇게 원톤 같은 색상으로 통일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기존의 더 센에 봤을 때 상용차스럽다,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톤을 일체화시키니까 확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명칭 더 센이에요. 상위 모델인 굿센과 막센, 이 센 이미지를 적용하면서 차량 모델명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이 더 센이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막센과 굿센이 바꿔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타데우에서는 상위 모델 막센과 굿센에 맞춰서 이 막내인 더 센의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레터링이 바뀐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X자 표시인데요. 녹색의 X자가 있죠. 맥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포인트가 있고, 굿센, 쿠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리고 더 센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3색의 포인트를 둬서 이 X자 표시의 디테일도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일체형 사이드 미러가 바뀌었는데요. 사실 일체형 사이드 미러는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겉 테두리가 이제 플라스틱 블랙에 무광 블랙의 색상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색상 톤을 서로 바꾸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면부의 인상이 굉장히 많이 고급스럽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부에서는 여기 요소수, 아주 중요한 디젤차, 특히 사용차, 힘을 많이 쓰는 사용차에서 중요한 요소수가 여기 위치하고, 뒤에는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 알룩스 휠이 이제 옵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2023년형 모델은 아니고 그 이전에 연식 변경 상황에서 이렇게 옵션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사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고급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살리긴 했지만 크게 두드러지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키부터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키, 현대차가 최근에 내놓은 H 모양의 그 키보다 더 묵직하고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아이오닉이라든가 혹은 그랜저에 적용된 키가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키 부분에 있어서는 타타데우 상용차의 이 키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단순히 키 디자인만 고급스럽게 바뀐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원격 시동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이 홀드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안 걸리는데? 그렇구나. 오케이. 일단 문을 열면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도어 부분. 도어 트림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치 승용차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것, 기존의 시트도 전 차종 기본 트림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 디자인과 이 기능들이 추가됐어요.
첫 번째 기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통풍과 열선 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투톤 컬러 그리고 디자인까지 훨씬 더 이 많은 부분에서 이 승용차스럽다, 이 상용차이지만 승용차스럽게 고급화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점이 요 사이 간격이 한 5cm 정도 이렇게 벌어졌어요. 저도 여러 차례 그랬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릎을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저도 그래서 여기 멍이 든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간격을 살짝 더 벌려서 대신에 이렇게 운전대 그리고 기어 노브 조작부를 조금 더 운전자 중심으로 운전자에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승하차의 편안함 그리고 전반적인 승차 이후의 거리감이라든가 내부 공간감 등이 훨씬 더 개선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자동 모델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위치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조작이 잦은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에 조금 더 가깝게 기어 변속기 배치가 당겨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겉모습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만 바꿔서 변화된 모습을 극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 인테리어는 그냥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이 로고만 딱 가리고 요렇게만 따서 본다면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혹은 상위 모델 대형 수입 트럭과 비교해도 이 고급감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대시보드, 투톤의 대시보드와 가운데 이렇게 패턴을 넣은, 실제로 공간을 더 늘리진 않았지만 이 디자인, 패턴, 인테리어 구성만 바뀌었는데 정말 넓어지고 넉넉한 여유로움을 주고 있고, 이 스티어링 휠, 이렇게 열선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죽 촉감이나 열선 기능이 추가된 것은 정말 반가운데 너무 하얀데 작업을 하던 손 그대로 이렇게 감쌌을 때 때가 많이 타진 않을까. 보기는 정말 예쁜데 이 차가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상용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오게티가 아닐까 싶어요. 요런 색깔 선정. 시동 버튼이 정말 한 1.5배? 한 1.8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냥 장갑을 끼던 뭘 하든 그냥 이렇게 누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딱 계기판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럭 모양이 너무 귀여운데 너무 정말 승용차스러운 느낌? 수입 대형 트럭에서도 풀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1.5톤에서 5톤 미만의 요 차급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넣었다. 정말 신선한데요. 이 더센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그리고 오랜 시간 운행에서도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호평을 받았고, 정비 주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고장 진단 이런 것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앞차의 간격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간격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스티어링 열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열선 이런 것들도 운전석에 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능들을 이 대시보드 이쪽 왼쪽 혹은 오른쪽에 했을 경우에 이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많이 운전자가 숙여거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딱 필요한 부분들을 스티어링 휠에 다 넣으면서 조작의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시보드 중앙부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이런 것들도 연동이 되고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디자인 부분은 현대차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해요. 현대차 승용차에서 최근에 보여주던 UI가 살짝 느껴지긴 한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더 올라오거나 살짝 더 운전자 쪽으로 당겨졌으면 어땠을까. 지금 구성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구성 자체가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 디지털 타코미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중앙부에 있었어요. 이 중앙부에 있고 양쪽에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타코미터를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운전자 쪽 이 기능들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과 기어 조작부 전반적으로 운전자를 향해서 다 모여 있는데 이 디지털 부분은 살짝 더 각도를 돌렸으면 어땠을까. 이 조속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승을 했을 때도 운전석과 조수석의 승차감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느꼈는데,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하고 제가 타보니까 이 조수석 공간을 아예 접어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보조석과 조수석까지 다 접어서 이렇게 완전히 기역자 형태, 니은자 형태로 접어두고 공간적으로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차량 뿐만 아니라 마이티도 그렇고 이 조수석의 승차감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두더라고요. 여기 좌석으로 붙는데 이 부분에 수납 공간은 살짝 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USB A 타입, C 타입 이렇게 있고 24V adap터가 여기 위쪽에, 사실 이제는 거의 안 쓰지 않을까 싶다가도 의외로 많은 이 상용차 고객분들이 이 시거잭 타입의 요 볼트 24V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 부분에도 있고 여기도 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장치들이 적용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 확장성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조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패턴 자체는 이 타공이 있어서 마치 통풍이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보이기만 그래요. 실제로는 그런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 이 아래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해요. 이 가격 부담이 적진 않아요. 이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가격 변동폭과 달리 사용차는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300에서 500 정도 인상된 이 포인트들도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용차는 기본적으로 짐을 적재한 상황을 가정하에 차량 출력이라든가 토크, 그리고 승차감, 제동 성능 등을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차로 시승을 하면 이 시승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앞서 타타의 더센을 시승했을 때 제가 몇 차례 시승을 했지만 그때마다 좀 빈 차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이 빈 차기 때문에 제동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저희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련된 짐은 이 타타 대우 사용차에서 정식 요소수로 사용하고 있는 유록스입니다. 롯데정밀화학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첫 번째 PPL인데 영광스럽게도 유록스에서 제품을 주셨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에 짐을 싣고 시승 테스트를 한 이후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고객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PPL 해주신 다른 분들 앞으로도 많은 PPL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요소수가 10L가 보통 한 11.5kg, 이게 지금 75개라서 거의 한 850kg 정도에서 뭐 파레트 무게까지 합쳐서 한 900kg, 아직 1톤이 안 되는데 그 외에 짐들을 갖춰가지고 무게를 맞춰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풀 디지털 계기판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햇빛이 바로 내려쬐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비치고 있고,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각선 앞쪽에 있는 거울,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완전 측면에 있는 거울들이 여러 개 달려 있다는 점. 이 사이드 미러의 거울 같은 경우에는 동급 경쟁 모델보다 크게 달려있기 때문에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급에 없는 에어 서스펜션 시트, 이 출렁출렁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상용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끼시는데, 이 장거리 운행을 하면 할수록 피로감을 줄여주는 점들이 확실히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겨울이라서 딱히 하지 않지만 또 하나의 일상주행에서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공조장치, 에어컨이 정말 빵빵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에어컨만 본다면 이게 더센이 제일 동급에서 뛰어나지 않나. 대우라서 그런 거야? 대우 차들은 다 그런가? 이게 특이하게 다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긴급 제동 장치나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끄는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없죠. 보통 대시보드에 좀 멀리 잘 쓰지 않는데, 이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적재하고 내리고 이런 실내 환경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운전자 보조 장치들이 불편함,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티어링 휠에 이 긴급 제동 장치를 끄는 장치, 차선 이탈 경보음을 끄는 이런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 점은 약간 승용차와 다른, 확연히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승에서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조금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연히 공차 때랑은 다르게 출발 초반 가속감은 살짝 느려요. 아무래도 짐이 실려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순간적인 가속력이나 발진감은 살짝 굼뜬 면, 이 차가 굼뜬 게 아니라 짐을 실지 않았을 때 대비 짐을 실다 보니 느린 점이 있는데, 승차감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3톤을 가득 싣진 않았지만 적당히 서스펜션을 눌러주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무게를 살짝 중심을 잡아주다 보니 승차감 오히려 훨씬 더 개선된 느낌이 있습니다. 덧센이 출시되고 나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호평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ZF 8단 변속기입니다. 이 현대차 마이티도 이번 달 최상위 4톤급 에어브레이크 모델에 이 ZF 8단 변속기를 추가하긴 했는데요. 이 덧센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부터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덧센을 타시는 분들 중에 가장 호평하는 것들이 이 8단 ZF 변속기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훌륭해요, 이 8단 ZF 변속기.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 기어 노브 디자인, 요 크롬으로 감싼 요렇게 요 부분만 디자인은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이 다이얼들은 조작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부드럽고 좋고, 크롬 장식의 요 기어 노브는 살짝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기능적으로 사실상 사용감으로서는 이 8단 변속기가 굉장히 좋고, 파워트레인과의 매칭 그리고 세팅 이런 것들은 제가 4톤급 마이티의 8단, ZF8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차량을 타보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시승 코스가 고속도로를 타진 않고 이 도심 내에서 잠깐 속도를 높였다가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은 조금 다음번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차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이다 보니까 지금 앞쪽에 4.5톤 중량 제한도 경고음으로 표시도 해주고 소리로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저속에서의 조향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크게 바뀌었지만 이 조향감 자체는 크게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시승이 짐을 실지 않은 상황에서 시승을 하다 보니까 이 상용차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짐을 가득 실은 상황, 오르막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 고속인 상황,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차의 성능과 컨디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승하는 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은 진짜 안 좋다. 오늘 카메라를 잡은 분이 저의 이제 사장님이자 사장님,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다일 선배가 이렇게 조석에 앉았는데, 지금 옆에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슉슉거리면서 공기가 빠졌다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엔진음, 그리고 외부에 들어오는 풍절음, 로드 노이즈까지 뭐 정숙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승용차와는 차이가 있다. 이게 아무래도 국산 브랜드고 국산 개발을 하니까 특장에도 유리한 점이 있겠네. 아무래도 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과 얼만큼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냐인데, 이 특장도 좀 현대가 그동안 독점을 했을 때는 사실 특장 업체들이 말을 못했어요. 이 마이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특장 업체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뭐 고객들처럼 그냥 뭐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타타에서 이 차가 내놓고 특장 업체들에서도 이제 좀 선택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경쟁이 붙고 차량 가격 외에도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붙는 편이 있긴 하죠. 타타 대우에게 조금 아쉬운 점 하나를 꼽자면, 모두 현금을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뭐 할부나 리스나 이런 프로그램 금융 상품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현대차가 조금 더 유리한 면.
타타 네오의 자체 금융 계열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우선 딱 올라타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각이 좀 진 게 왠지 좀 남성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서 왠지 힘나는 것 같이 좋네요. 아주 조용하게 있는 거 보면 꼭 제 승용차 같아요. 앞에 모니터도 크고 이쪽에 내비게이션 모니터도 크고 큰데 좀 조금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 조금 줄고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아 변속 하는 거랑 뭐 이런 것도 다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좋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아주 개별 화물 할 때는 시골길 비포장도로도 그때는 뭐 포장길이 안 좋았지만 자주 다니고 해가 엉덩이가 많이 아프고 했는데 에어 쿠션이 돼 있으니까 지금 요철 넘어갈 때 참 부드럽고 허리가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참 좋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전체적으로 이 밝은색 보기는 좋은데 제가 그거는 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이것도 여러 톤으로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물론 부지런히 닦으면 좋겠지만 훨씬 편하겠다 일할 때.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하이패스는 타코메트랑 같이 놔둔 거랑 그다음 화면에 딱 볼 수 있게 그 핸들도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핸들에서 딱 버튼 한 개만 누르면 끝나니까 그 점도 좋고 막 그 열선도 바로바로 들어오고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아쉬운 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실내가 승용차 같이 깔끔해지고 인테리어도 안에 인테리어도 플러그도 뽑아놔가지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전선이 안 늘어져도 될 것 같고 특히 오토 3톤의 오토에 지금 보니까 배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3톤에 배기 있는 건 처음 봤고요. 오토도 대형차 오토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왔는데요. 2년 된 제 차 5톤 차보다 낮게 실내가 고급스럽게 꾸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크고 운전하기도 편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집에 갈 때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적재함에 싣고 다니는데 이건 옆에다 실어도 되겠습니다. 넓어가지고 조수석이 넓어가지고 접이식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냥 옆에다 싣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달린 그 내비게이션 거의 안 쓰거든요. 화물 내비라고 해가지고 큰 차들 하는 거 내비를 따로 설치하고 이제 커피보트나 이런 거 할 때도 차에서 이제 오래 앉아 화물하는 사람 오래 앉아서 커피보트나 공기청정기 같은 걸 할 때 콘센트 하나에 꽂아갖고 문어 발식을 하는데 이거는 위에 하나 있고 밑에도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잘 옆에도 있습니까? 옆에도 하나 있네. 이거 상당히 편하게 만들었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타코메터가 제 차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어서 3종 4종 구별할 때 아니면 넣고 빼고 할 때 불편했는데 이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바로 조작이 가능하고 확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하이패스 기능도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잘 나왔는데 이거는 신경을 좀 운전자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신경을 좀 많이 대우해서 많이 쓴 것 같은데요. 타코메터 달래면 4-50 줘야 되고 하이패스 달래도 밖에다가 선 느렁느렁 해도 그것도 4-5만 원 줘야 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고급스러운 게 훨씬 제 생각 기준으로 보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LCD 패널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좀 화물차 타는 거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승용차 타는 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패널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이거 타코미터 바뀐 거 이거가 편의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기어 위치가 원래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올리면서 약간 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 상관없이 여기에만 운전대에만 손 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강박관념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 저희가 손에 기름 묻히기 쉬운 직업인데 이거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좀 이거 빼고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2023 덧센을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겉모습보다는 실내 인테리어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고급스러워졌다
이 승용차의 느낌이 물씬 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커넥티드 시스템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2020년 이 덧센의 처음 출시 당시에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난 2년이 간 넘기는 기간 동안 이 차는 자신이 이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새롭게 바뀐 2023 덧센, 저와 함께 살펴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반대로 이 가격 인상 폭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지는 실제 고객분들에 달려 있고요. 한 번쯤 이 차,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준중형 트럭 시장에서 이 차량의 존재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께 이 차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